마켓디너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탱커벨 김태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서프라이즈!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오는 28일까지 이름하여 2024 대한민국 한우 할인전을 연다고 합니다. 특불 한우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우 좋아하시죠?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즐겨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하셔서 푸짐하게 수익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서프라이즈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최종 위너 종목까지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시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 혹은 이데일리 TV 실시간 방송 유튜브 방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파트너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단타 마스터 윤한식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말을 하면서도 좀 배가 고파가지고 내일 당장 마트에 달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우도 좋아하시고 푸짐한 수익률도 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금 아나운서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오늘 풀어드리는 내용으로 시청자님들이 저와 함께 다 같이 제가 한우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방송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툭불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투심이 살아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0.39% 상승한 2,774.29포인트에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한 812.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들이 2,5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오랜만에 또 힘을 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함께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수급입니다.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방산주로 일발 장전! 빵야. 이쪽으로 지금 많이들 들어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K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방산주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자면 일단은 대내정 상황 자체가 방산주한테 아주 강력한 호재거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사실 이번 주 장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형 주도 섹터가 부재한 장이었거든요. 크게 보면 코스피에서 지금 조선주와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춤하면서 이제 조선주와 방산주 두 가지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에서 조정이 시작되면요. 사실 이제 그 오갈 데 없는 돈들, 그다음에 지금 증시, 대기 자금 또한 사상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수급 자체가 조선주 또는 방산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현대로템은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또한 탄탄히 유지되고 있고 방산주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방산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돌발 변수로 나올 때만 이제 방산주가 반응을 하고 빅텍이나 뭐 휴니드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만 움직인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면 뇌리에 그렇게 방산주가 기억이 되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방산주의 체급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이제 초청이 되고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이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서방 세계 즉 유럽, 기초 동유럽 지역이나 이제 서방 세계에 재래식 무기를 신속하고 빠르게 질 좋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서방 세계 국가들이 사실 한국이 유일하고요. 이런 생산 체계, 그다음에 대량 생산 능력 해파를 보유하고 있는 서방 세계 국가도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군비 감축을 통해서 이제 군비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군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 자체, 생산 시설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상 한국 국내에 방산주들한테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상 다른 서방 세계 국가 또는 동맹 국가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다시 군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목소리가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가격적인 경쟁력과 질 좋은 성능을 갖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수급 현황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에 대한 집중도 우리가 꼭 체크하시고 시청자분들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안에서 최종 위너 종목이 나올지 한번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한마디 한번 열어볼게요. 해리스 부통령 대선 출마 기대, 정책주가 들썩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이제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좀 떠오르면서 저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빙이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관련된 또 정책주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부분에 사실 주목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바이든 후보의 사퇴설이 나오고 바이든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이게 사실 해리스가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집토끼가 돌아왔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몇 주간 시장에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해리슨 이제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해리슨 부통령 관련주인 마리화나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바이오를 필두로 오성 첨단 소재와 같은 기존의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롭게 시장에서 이슈로 추가된 이제 이슈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이제 낙태 관련주인데 네. 이제 해리슨 정책 관련주로도 오늘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해리슨 부통령이 사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거의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사실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미 대선에서 이제 힐러리 후보도 그런 이제 뉘앙스로 거론이 되곤 했었는데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낙태권을 지지한다라는 과거의 발언이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이제 낙태 관련주, 낙태약 관련주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제 여론조사 발표나 미국 대선 전까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트럼프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해리스 관련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제 매매 관심 대상에 놓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트럼프 관련주가 조정이 일어날 때 해리슨 관련주는 이제 상승을 거듭할 것이고 해리슨 관련주가 조정이 나올 때 반대로 트럼프 관련주는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 이런 이제 모습이 연출이 자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속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타이밍과 매매적인 타이밍과 이제 그에 따른 재료에 대한 이슈의 강도 등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한다면 우리나라의 사실 이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꽃은 이제 대선주라고 하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 또 미국 대선주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미국 대선주에 대한 관련주 정리와 이슈 정리를 우리가 세세하게 이제 항목별로 해 놓으신다면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해리스 관련주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추세 한마디 열어볼게요. 고래 싸움에 조선주 기대감 터졌네. 우리가 또 중간에 껴 있어서 터질 때도 있는데 좋게 빵빵 터질 때도 있는데 이게 바로 조선주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고래와 새우 싸움에 등이 잘 터집니다. 네. 산업적인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데 대신 이제 그에 반해서 수혜를 받는 산업도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산 섹터하고 지금 말씀드린 조선 섹터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 이게 수급 측면에서 조선주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추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며칠 동안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즉 미국 시장은 올라도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되고 미국 시장이 내리면 또 따라 내리는 그런 상당히 매매하기 껄끄러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특히 조선주만큼은 시장의 여파와 하락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고래하고 새우 싸움에 등이 안 터지고 오히려 키가 쑥쑥 크냐 이렇게 좀 저한테 반문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사실 뭐 미국 측은 이제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사실 중국과의 대립적인 정책에 대한 기조는 사실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사실상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지금보다 더 격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이미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수주율을 놓고 보면 중국 조선사들이 몇 년 전부터 한국 조선사들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동안 한국 조선업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중국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측 조선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악재 중에 하나이고요. 그에 따른 다양한 중국 조선업계에 대한 미국 측의 정책이 가미가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 관련주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러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다양한 대내외적인 호재로 인해서 지금 수주 잔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거 조선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주 잔고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조선 관련주가 앞으로 계속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집중도 필요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월요일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제 조선주 이런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큰 섹터들은 있잖아요. 한번 상방 추세로 변환이 되면요.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타고 가려는 이제 힘의 크기가 좀 강합니다. 다른 뭐 개별주들이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섹터의 중요도가 낮은 종목들은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더라도 좀 대내적인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상승 추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산업의 섹터들일수록 이제 추세가 변환이 되면 그 추세 방향대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이 조선 관련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또는 연말까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셋 다 좋은데요? 너무 어떡하지? 좋습니다. 이 안에서 딱 한 종목만 뽑아가지고 방송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수급 이슈 추세 3가지의 한마디 중에서 또 오늘의 후보군들을 3종목씩 뽑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종 위너 종목을 뽑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할게요. 우리 위너 종목 알기 전에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을 미리 하고 탄탄하게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저도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거든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 도와드릴게요. 자, 그나저나 그 전에요. 아까 사진 때문에 제가 빵 터져가지고요. 엄마한테 좀 혼나셨나요? 많이 혼났죠. 혼나고 지금 찍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저 나이가 좀 있는데 저 사진 보면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얌전하면서도 한데 네. 믿음직스럽기는 했어요. 아, 네, 모습이 감사합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잠시 후에 또 나와요. 이따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볼까요? 대한해운입니다. 매수가 2,375원에 비중 75%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14%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은 좀 조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040원에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6월 28일에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글로벌 우님이 네, 해운우님이 상승할 것이다. 그 수에 받아갈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막 쭉 쏘아 올렸다가 그 다음 날 음봉 띄우고 그리고 마치 미끄럼틀 타듯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내려가고만 있어요. 네. 지금 지금 몇 퍼센트예요? 75%다 보니까 비중도 굉장히 크셔가지고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시청자님의 사연을 받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좀 정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이 너무 크고 사실 이제 대응할 현금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시고 뭐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실 것 같은데 되게 마음이 좀 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대한해운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 지배 구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이 기업 지배 구조 지표가 2년 연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즉, 이 대한해운 자체의 경영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업적인, 뭐 우리가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해운주 중에서도 지금 가장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대한해운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안타깝지만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가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이게 큰 섹터든 아니면 테마주든 재료에 대한 피로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갑자기 방산주들이 아침에 뭐 상한가가 가고 뭐 상승 VI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웬만한 도발에는 방산주들 꿈쩍도 안 합니다. 지금 방산주 가는 것도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이 국제적인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글로벌 이제 해상 운임지수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해운주의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호재로 좀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나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 7월, 이제 7월 초에서 6월 달 말쯤에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거래대금이 약 3천억 원이란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매수 때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큰 하락세이더라도 중간중간에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연출이 되었냐.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오는 와중에 특별한 강한 매도세가 관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온 돈이 아직은 다 나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구간만 이제 지속적으로 도지형,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지켜준다면 잘하면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단가 오시면요.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일정 부분 많이 줄여주시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가격 전략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손실 최소화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드 위즈입니다. 매수가 32,000원에 아니 비중 많이 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비중 보자마자 머리가 갑자기 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그리드 위즈에 친척분이 다니시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뭔가 지인이 다녀서 자기 회사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5%대 상승세 보여주기는 했는데 3750원 수익권으로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네. 또 싶기도 합니다. 좀 생소해가지고 봤더니 새내기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력 수요 관리 1위 업체, 1위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을까요? 근데 이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아침 이제 단기 매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종목에 빨리빨리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야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우리나라 같이 크고 신흥국 시장에서 사실 비중을 이렇게 많이 몰아넣게 되면 대응 자체가 나중에 불가능해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오래 가지고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래 가지고 가면 갈수록 악재에 대한 그 노출 빈도도 사실 높아진다. 이것도 시청자님들이 꼭 상기시키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그리드 위즈는 전력에 관한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지만 뭐 ESS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친환경 관련주로도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게 사실 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슈거리 자체는 사실 좀 크게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단순히 전력 관련주의 행태로만 매수를 하셨다면 차라리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시고요. 다행인 측면은 지금은 수익권이다. 하지만 이제 뭐 아나운서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모르는 뭐 회사 내부의 사정이나 뭐 지인분이 근무를 하셨던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또 사실상 제가 위험한 점 하나를 꼭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물대가 부족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지선이 약하다는 뜻도 되겠죠. 물론 뭐 바꿔 말하면 저항 매물대도 그만큼 약하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공시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이게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출회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나중에 상승을 할 때 상승에 대한 압박에 대한 그 피로도 또한 상당해질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가에서 지지 라인이 약 26,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26,000원 라인을 이탈하면 과감하게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26,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은 그래도 약 4만 원 근방까지는 좀 목표가 두시고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킹대혜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제발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우수 AMS입니다. 매수가 5,68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빨간불 켜내긴 했지만 3,360원이거든요. 제가 5,000원이 언제 있었나 했더니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할까요? 근데 사실 이 종목 제가 지금 딱 봤는데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적으로 과거에 사실 우수 AMS가 수소 관련주로 엮여서 강하게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사실 우수 AMS가 사실 수소차에게만 엮이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즉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회사의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481선과 241선을 돌파하고 앞부분에 일단은 매집봉으로 비슷해 보이는 그런 매집 흔적 자체도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실상 바닥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이 자동차 업황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평단가가 좀 높은 게 문제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3,000원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5,000원까지 좀 더 기다리시면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태우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5,000원까지는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면 평단가까지는 무리 없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하셨는데 다 못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스피드를 좀 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바로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윤환식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그 최종 위너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업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네, 뉴욕 증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안상윤 우상향 투자클럽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욕 시장은 아직 개장 전인데요. 개장 분위기 궁금합니다. 간밤에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개장 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선 포기 선언 후 첫 거래일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전제로 한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심이 쏠렸고 최근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주춤했던 빅테크 반등을 두고 해리스 등판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이전 상황과는 달리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정치적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므로 정치 상황보다 기업 실적과 경제 상황을 주요 변수로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참고하고 시장에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와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최근 주춤했던 기술주가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매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기술주로 순환매 매수세가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 실적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조합이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미국 대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은 실적, 미국 중앙은행과 지정학이 더 큰 동인이기 때문에 선거는 시장 고려 3대 우선순위에 들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와 해리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순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실적 위주의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4.76% 상승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문의 무역 제한을 언급하며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한 바 있으나 이번 반등이 상승세로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테슬라는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폐장 후에 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2012년 이후 최고의 매출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네, 지금 뉴욕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지수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개장 시작은 다우지수 0.07% 상승, S&P 500 0.06% 하락, 나스닥 0.17% 하락으로 살짝 혼조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2의 엔비디아로 AI 관련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이동 중이라는 뉴욕 트레이더들의 전원도 있고 브로드컴이 더 많은 AI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은 알파벳과 아마존 등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 개발에 대해 브로드컴을 포함한 칩 설계업자들과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대규모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장의 피로감도 있는 상태로 브로드컴이 차세대 AI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가 150% 가까이 급등한 반면 브로드컴은 아직 45%밖에 상승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161달러인데 목표 주가 194달러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우고 있는 브로드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뉴욕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안상현 우상향 투자클럽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위너 종목을 찾으러 한번 떠나봐야겠죠. 오늘장 위너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오늘장 위너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위너를 차지한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우리 파트너님의 종목이 너무너무 잘 가서 자랑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성광밴드가요.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15%대. 네. 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조금 매수가를 지켜가면서 지켜보다가 네. 그러다가 금요일에 매수가 주셨던 대로 들어갔더니 네. 3거래일 만에 15%의 수익률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도 이게 매수가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 좀 아,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종목의 이제 섹터 자체 힘의 세기가 크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이제 좀 마음 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청자님들 좀 행복한 수익 받으셨으면 좋겠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밥 안 네. 먹어도 배부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진짜 배가 뻥뻥하신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의 또 목표가 터치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또 지켜봐야 될지 또 궁금한데요. 일단 앞부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목표가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나온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조선업, 수혜 중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계속 함께 하시면은요. 이 성광밴드의 공략, 즉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공략해본다면 충분히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성광밴드 같은 거는 우리가 목표가가 14,500원이었거든요. 오늘 그 윗단으로 올라갔으니까 네. 우리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광밴드로 수익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종 위너 종목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냐, 방송을 보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또 한 번씩밖에 안 나오시다 네. 보니까 매일매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마켓 위너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파트너님들의 전략들이 다 나오고요. 수익률도 다 나와요. 과감 없이. 지금 우리 윤한식 파트너님께서 성광밴드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가 지금 홈페이지에 짜장 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 파트너님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날그날의 대응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봤는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급에서는 방산주 나왔고 이슈에서는 해리스 쪽에 정책주 나왔고 그리고 추세에서는 조선주가 나왔습니다. 수급 쪽에 오늘장 위너 후보군 바로 열어볼게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이 나왔습니다. 자, 파트너님. 네. 오늘장 수급 위너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오랜만에 좀 기분 좀 예전에 잘 갔다가 좀 쉬어갔었던 기억이 또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아서 차트 또 궁금한데요. 현대로템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사실 현대로템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철도에 대한 사업비 중에 한때 높았었던 때가 있었고 맞아요. K2 전차가 이제 파워팩이란 부품의 문제로 사실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 현대로템 회사 자체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동안 좀 주가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퀸던 점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수급 자체도 제가 이렇게 지금 수급창을 띄워놨는데 수급 자체도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모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제가 이 수급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간략하게 여기서 금융투자,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 투자 신탁에 대한 수급 자체가 2거래일 연속 들어왔는데 이 금융투자하고 투자 신탁은요. 단기적인 수급 성향을 띠고 있는 기관 수급의 주체입니다. 과거의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도가 낮았지만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신탁과 금융투자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띠고 있는 연기금, 그 다음에 비밀스럽지만 사실상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띠고 있는 사모펀드와 더불어서 투신, 금융투자까지 아주 골고루 기관 수급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제가 오늘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차트 자체도 오늘 올해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형성된 매물대를 오늘 강한 수급과 거래대금으로 신고가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현대로템, 즉 방산주에 대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기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현대로템 아주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또 현대로템이 또 오늘자 최종 위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안 넘어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후보군 열어볼게요. 현대약품, 오성첨단소재, 그리고 우리바이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낙태 관련된 네. 종목이고 나머지는 마리아나? 네, 그렇죠. 네.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니까 당연히 맞을까요? 현대약품?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사람들도 사실 이제 성향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 급하잖아요. 맞아요. 성격도 급하고 맞아요. 기존 재료들의 좀 식상을 느끼는 유행도 빠르고. 맞습니다. 맞아. 유행도 빨리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 테마의 순환, 이슈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주식시장을 너무 수학적으로 제가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결국 주식시장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모여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사실 시장의 난이도와 이제 이슈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아주 발빠르게 이제 해리슨 부통령 관련주인 낙태 관련주가 바로 시장에서 오늘 이슈를 받았는데 기존의 해리스 관련주가 사실 마리화나 관련주밖에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오늘 아침에 이 낙태 관련주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이 현대약품 자체가 대장주로 부각이 되었는데 이 현대약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바로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별다른 이슈를 못 받고 계속 바닥에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이 살짝 넘는데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게 형성이 됐습니다. 거의 시가총액에 필적하는 거래대금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 뜻은 우리가 재료의 크기를 판단할 때 이 거래대금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거래대금이 이 정도 나와줬다는 뜻은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이슈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돈은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옛말에 그랬어요. 사실 이 거래대금 자체도 우리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차트는 속여도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못 속인다. 그 말이 바로 이런 형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약품 앞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낙태 관련주로 분류가 되냐 하면은 인공 임신 중절 의약품 중에 미프지 미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을 독점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고 이슈거리가 되는 게 바로 현대약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세 후보군도 바로 열어볼게요. 현대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 KS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또 오늘 잘 위너일지 공개해 주세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장에 사실 조선주가 강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전 10시, 11시가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과 일부 조선 관련주를 빼놓고는 사실 윗꼬리를 달면서 거의 보합권 내지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성중공업은
장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불신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아주 추세를 강하게 살려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 관련주에 대한 추세는 아직도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제가 넘어가면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제 크게 주봉 한번 보실게요. 이게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얼마 전 저번 주 양봉을 통해서요. 이게 몇 년 만에 박스권을 뚫어줬냐면 2014년부터 형성된 박스권을 10년 만에 뚫어줬습니다. 10년. 이게 10년이라는 숫자가 잘 가늠이 안 오실 텐데 이 10년 만에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해줬다는 뜻은 사실 이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 강한 이제 저항선이 우리가 흔히들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선 자체가 얼마나 강한 상향 추세로 반전된 자리이며 얼마나 강력한 지지선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나무를 보지 말고 뭐 이제 숲을 봐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본 분봉만 보다가는 이런 큰 추세적인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LNG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는 합니다. 근데 이 LNG 관련주가 왜좀 강하냐 하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이제 사실 이제 액화천연가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추세 자체도 아직까진 매우 강력한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관련주들 중에 제가 탑픽으로 삼성중공업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서 데이비드 오님께서 삼성중공업 복수해야 되는데 네. 3만 원에 매수했다가 2만 7천 원에 손절하셨대요. 무려 아이고. 11년 전에. 와, 요거 우리 삼성중공업 때문에 약간 이제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최종 위너 한번 뽑아봐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탁탁탁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 아침에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사실 잘합니다. 오. 이번 주, 저번 주는 시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제가 정말 매일매일 수익을 너무너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좀 잘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스윙 종목을 뽑을 때 가장 좀 신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도 너무 약하고 증시 대기 자금도 많은데 돈은 갈 데가 없고 사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실 오래 가져갈 종목을 찾는 게 사실 쉽진 않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제가 삼성중공업을 꼽은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방금 이 삼성중공업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바로 이 LNG입니다. 이 LNG를 다른 말로 우리가 액화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즉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 연료의 중간쯤이에요. 근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 사용을 지지한다고 해도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화석 연료 사용이 언제까지 끝까지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조선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 LNG, 중간 단계 이 LNG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LNG선 수주 잔고도 아직도 풍부하고요. 이 컨테이너 추가 수주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호재거리도 풍부합니다. 주봉상 봤을 때도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줄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박스권 상당선인 매수가 1,200원부터 현재가인 1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취해보시고 비중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10에서 20% 정도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깔끔하게 10,000원 이탈 시 손절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800원 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오.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 네. 잠깐만 또 질문이 있는 게 네. 이거 약간
매수가랑 손절가랑 목표가랑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네, 된다. 지금 장은 빠른 회전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리스크에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얘 속담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요? 얘 말에. 즉 매일매일 주식시장은 다시 열리고 좋은 종목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연애도 사랑도 힘들게 만든 게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하고 집착에 여러분들 빠지면 안 돼요. 좋은 네. 종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른 회전율을 줄 수 있는 매매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그리고 3거래일 만에 성광밴드로 15%의 수익률을 선물로 주신 우리 윤환식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쪽에 보이는 짜잔 QR코드 나오죠. 휴대폰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바로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윤환식이라고 외쳐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마켓디너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